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스터디 김종희입니다. 지난 6월 4일이었습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역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총평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총평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시험 본 다음날 바로 촬영을 했고, 근데 이게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올라간다는 점, 플러스 여기가 지금 이제 뭐 조명이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좀 더 뽀샤시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조금 게 아쉽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제목을 뭘로 했냐면 선택 한번 바꾸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선택감을 바꾸려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기숙에도 출강을 하고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꾸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즉 간단하게 과목에 대한 총평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질문거리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 번에 풀어내는 그런 총평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총평이라든가 해설 강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나서 어찌할 수 없는 시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그 시험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그럼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어디가 부족했는지, 내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내에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로 적극 활용하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시험으로 활용하시되 역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어려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 시기적인 특징 또는 이 6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1월달부터 공부한 친구들이 보는 것 또는 고3 친구들이 함께 보는 것 플러스 3월부터 이제 과목을 바꾼 친구들 등등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는 등급 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표점이라든가 이거를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있고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동아시아사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지난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수능이 동아시아사는 이번 6평보다는 좀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동사가 어려운 문제였다. 다만 뒤에 가서 보겠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연표 문제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 세계사는 비슷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거나 또는 지난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 학생에 따라서는 이번 6평이 더 어려웠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라고 이제 총평을 달아놓은 겁니다. 지난 수능 세계사에서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던 그런 느낌을 이번 6평에서 또 느꼈죠. 특히나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루이 16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루이 필리프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는 나폴레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옆에 적어놓고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보면은 어려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좀 볼까요? 기본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기본 개념과 연표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동아시아사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즉 개념과 연표는 기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달이라고 하는 거 그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직 개념이 확실하지 않거나 연표를 확실하게 외우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문제풀이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아쉽지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시험이었고요. 플러스 자, 지리통합형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리적 지식을 응용한다 해서 제가 이제 실제 주제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요?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 과목의 정체성을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지금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리통합형 문제가 계속 나와요. 최근에 출제 경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리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 방위 개념이라고 하죠. 그럼 머릿속에 동아시아사면 동아시아사, 세계사면 세계사, 세계지도가 다 펼쳐져 있고 이 동북쪽으로 가는지 동남쪽으로 가는지 서북에서 쳐들어오는지 서남쪽으로 진격하는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지 북으로 진격하는지 등등등 방위 개념에 따라서 지리적인 내용 플러스 특정 지명에 대한 것들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들 그래서 지리와 연표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지리적인 어떤 내용을 되게 어렵게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3년 전이 됐죠. 횟수로. 3년 전에 16번 문제에서 이제 르완다, 우룬디 아니면 무슨 뭐 키론과 삼각주 아프리카 이제 제국주의 시기를 물어볼 때 제국주의 아프리카 분화를 물어보면서
그런 이제 키워드를 이제 넣으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든 이후에 그 전후에서 계속해서 지리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해서 지도 주고 나서 어떤 인물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잘 나오잖아. 이제 거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하다. 다음,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료 해석이 어려웠죠? 선생님, 사료 해석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가 뒤에 가서 할 건데 사료 해석 연습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과 연표 등등의 기본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기를 해놓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하니까 문제부터 풀래요. 저 이것부터 할래요. 근데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그 순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겨가지고 약간의 요령, 편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나중에 좀 기본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공부는 힘든 게 맞습니다. 힘들게 공부합시다. 힘들더라도 있는 그대로 단계를 좀 밟아가는 모든 커리를 타라는 거 아니야. 뒤에 가서 그런 얘기 할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꼭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커리를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동아시아서 볼까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5개를 제가 뽑아왔더니 식물원습기 조약에 대한 사료 해석을 가지고 이제 37%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그 현장에서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다 하거든요. 현장에서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저는 이미 해설 강의를 그 다음날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풀이한 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고3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고2, 고1 전부 다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좀 일정이 바빠서 찍어내고 말았어.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저는 원래 해설 강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자, 맞았다 손, 틀렸다 손 한 다음에 나와서 본인의 풀이 방식을 보여줄 사람 나옵니다. 특히나 기숙 같은 경우는 애들 막 나와요. 나와서 자 해봐 했더니 문제 딱 띄워놓고 선생님 저는요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이걸 왜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푸는데 이거 왜 안 돼요? 한 명씩 와서 질문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면 제가 풀이해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 같이 보는 입장에서 나오라고 제가 좀 시켜요. 그렇게끔 시켜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쟤도 저렇게 생각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의 풀이 과정을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라든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켜봤거든. 이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썰 같은 총평이야. 제가 기숙에서 이제 해설을 이제 간단하게 자 우리 6평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해 봅시다. 어려운 것만 자 1번 넘어가 2번 뭐해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가 15번에 걸려서 여기서 40분 동안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게? 우리 아이들이 한쪽은 산둥파, 한쪽은 랴오둥파. 진짜야.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이거는 산둥이다. 이건 랴오둥이다. 정답은 나왔지만 본인의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파벌이 나뉘었어요. 진짜로. 되게 재밌었거든. 왜 산둥이면 안 되느냐? 왜 랴오둥이면 안 되느냐? 등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다? 사료 해석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은 그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을 굉장히 많이 파놓는 출제의 경향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산둥으로 풀었어요. 랴오둥이라는 걸 넣어봤을 텐데 분명히 옆에 랴오둥도 써보고 산둥도 써보고 주릉도 써보고 했을 거야. 그럼 랴오둥을 넣었을 때는 이게 말이 되고 산둥은 안 되고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풀이 과정을 같이 고민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사료 해석 연습하는 건 뒤에 가서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다음 북이. 전통적으로 북이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냥 효자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북위에서 이제 송제 양진할 때 제 나라를 멸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 이민족의 나라, 중원을 차지했네 만에 이것도 결국 사료 해석이었어요. 사료 해석 좀 어렵게 나왔고요. 요게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요게. 특히나 20번 문제에 나오는 미중수교라든가 한국 광복군이 40년인데 거꾸로 37년부터라고 푸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창설되고 나서 3년을 물어봤는데 그 이전 거 3년을 이제 푸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실수지. 다음 북벌의 연표에 대한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연표는 정말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도를 외우라고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좀 창의력이 좀 부족해요. 그냥 말을 만들거나 어떤 앞글자를 따거나 아니 노래를 만들고 이게 좀 부족합니다. 저는 그냥 반복해서 외우라고 시킵니다.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몇 년인데? 그래서 연표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강조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돼요. 정말로. 해서 연표 문제 좀 아쉬웠다. 다음 세계사 볼까요?
세계사 극강의 난이도가 나왔죠. 여기서 19번 문제.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돼가지고 24%의 정답률을 보였다. 사료 해석. 사료 해석이 트렌드야. 진짜야. 지리통합형이랑 사료 해석이 트렌드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5개 선택지 가운데 어려운 거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죠. 5개 선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평가원 기준 얘기하는 거야. 평가원 기준으로 볼 때 이 5개 선택지가 어려웠던 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제시문에서 되게 어려운 함정들을 파놓는다는 소리죠. 해서 1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틀렸어? 왜 틀렸어? 나와서 설명해봐. 저는 루이 필리프로 풀었습니다. 자, 틀렸어? 나와서 설명해봐. 저는 근데 베테르니로 푼 친구도 있어요. 저 뭐 틀렸어?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었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다양성을 열어보는 거지. 그래야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의 풀이 방식을 가지고 이제 보완할 거 아닙니까? 사료에서 어려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루이 16세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입법의회가 선전포고한 건데 왜 루이 16세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루이 16세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저거 뭐야? 약간 그런 거잖아.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유발했다. 전쟁을 유발했다는 거는 간접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렌 사건이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다. 보시고. 자, 13번이 2차 세계대전 요거는 이제 좀 낚인 거죠. 낚인 겁니다. 낚였어요. 왜냐면 거기서 사라예보가 보였거든. 근데 해설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도 있고요. 이탈리아랑 독일이 같이 싸웠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메리 윌리엄도 마찬가지고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료의 성문제였고 가나 국가를 맞추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문제긴 한데 이게 그 크레타라는 게 나오면서 조금 애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단원별로 몇 문제씩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향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강사니까 자, 몇 단원에서 몇 개 나왔어. 내가 수업했을 때 이거 나왔어. 내 계좌에 이거 있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총평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럼 내가 공부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때 6월 4일날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알아요? 제가 인스타가 있는 건 알아요? 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인스타 정지 먹은 건 알아요? 저 정지 먹었어요. 작년에 그 조교 구인글 올렸다가 스캠 사기 광고글 누가 신고해가지고 정지 먹었어. 나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라이브 못해. 12월 달까지. 그리고 조교쌤 계정으로 라이브를 키거든. 그러니까 조교쌤 계정으로 라이브를 키니까 애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엄청 이렇게 제 계정으로 켰을 때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질문상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시험 본 당일날이잖아. 시험 본 당일날 내가 이거 왜 켜올게? 아니 나는 쓱 한번 읽어보고 이제 총평하듯이 그 어려웠어 라고 하고 궁금한 거를 나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총평에서 무슨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어떤 게 고민이야? 시험 보고 난 소감이 어때? 이런 걸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내가 총평을 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말고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냥 거기서는 쌤 잘생겼어. 그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좀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유평이 끝났는데 좀 깝깝합니다. 어떻게 복습할까요? 복습 방법. 그러면서 유평 보고 성적이 뭔가 개념에서 빵꾸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몰랐는데 풀고 나서 다시 복귀하고 정답과 함께 보니까 특히나 해설 강의 보다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래서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까요? 강의를 듣자니 시간이 아까운데 등등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좀 답변을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과목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나는 많아 보이던데 근데 꼭 이렇게 응시인을 보면 줄고 있더라고요. 역사는.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이제 사탐론을 했을 때 이제 본인의 암기 능력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흥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누군가는 응쌤이 좋아하셔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멘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질문들도 있어요. 현장 강의가 더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학습법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멘탈 관리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역사를 선택하신 분들 특히나 동아시아 세계사만 하시는 분들
또는 동아시아사와 다른 거, 세계사와 다른 거. 어쨌든 간에 역사 공부를 어떻게 복습하면 좋은가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물어봐요. 어제 제가 이제 현장 강의 수업이었거든. 근데 어제 확실히 6편 끝나서 그런가 애들 되게 신규생이 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처음 봤으니까 안녕. 넌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언제부터 과목을 바꿨어?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물어봤더니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막 바꿔서 특히나 이제 이과에서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념서가 없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개념서. 저희 수능 특강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무슨 뭐 학원 교재로 공부했어요.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에 맞는 수능 개념서 한 거는 있기를 추천합니다. 제 교재를 사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교재든 간에 어떤 책이든 간에 EBS 수능 특강은 얘들아 동아시아사 기준 해볼까? 동아시아사처럼 동아시아사 세계사 마찬가지인데 동아시아사 기준 교과서가 5단원이에요. 그지? 그리고 세계사는 6단원이잖아. 그럼 수능 특강은 그 교과서에 맞춰서 단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동아시아사 2단원이 교과서는 명나라를 중간에 잘라먹었죠. 명나라 영락제까지가 그 2단원에 나오고 3단원부터가 그 1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나오잖아. 전쟁. 임진왜란 나오잖아요. 아니 명나라를 중간에 잘라먹었다니까?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는 교과서 단원 편제를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조별로 묶어서 가죠. 아니 그런 것처럼 개념서 같은 게 있으면 좋아. 아니나 다를까 세계사는 더 심하죠. 왜요? 총 6단원 중에서 첫 번째 뭐 문명사 하고요. 그럼 동아시아사 하고요. 3단원에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하고요. 4단원부터 유럽사 하거든. 4단원에 이제 유럽사가 나와. 한참 그리스 로마 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중국 튀어나오고 갑자기 일본 튀어나오고 갑자기 인도 튀어나오고 또 한참 막 뭐 제국주의식 막 하다가 갑자기 중국의 민족운동, 일본의 민족운동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나온다니까 수능 특강은. 그러니 수능 특강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그거 꼭 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 개념서는 하나쯤 있는 게 좋습니다. 동아시아사 기준 왕조별로 정리된 것 또는 뭐 세계사 기준으로는 뭐 지역사별로 유럽사, 그러니까 서양사, 중국사, 아니면 일본사, 서아시아사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 한 거는 꼭 있는 게 좋겠다 해서 개념서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내가 새롭게 하는 거를 여기다가 다 일단 적어보세요. 응?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적든 뭐하든 두껍게 만들어봐.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파이널쯤 되잖아 얘들아. 지금 6편 끝났죠? 좀 있으면 9편 보거든요. 끝나고 이제 그 하반기에 가면은 막 공부하다가 진짜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운 걸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막 지엽적인 걸 낼 수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딨지? 여기 있었나? 이거 찾아서 찾아보고. 여기 있었나? 이거 꺼내 찾아. 이거 아닌데 어디 있었지? 내가 봤는데 어디서 봤지? 언제 그러고 있어? 한 권에 다 넣어놔야지. 내가 뭔가 잘 몰랐을 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내가 정리한 것, 내가 어디서 봤는데 했을 때 찾아볼 게 필요할 거 아니면 그런 걸로 삼으라고. 그런 걸로. 공부할 때까지 그거를, 그러니까 공부가 끝날 때까지 요거는 한 권 읽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자, 암기 능력과 반복 학습.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쌍사, 즉 역사 과목은 얘들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영어 단어도 휘발성이 강하지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양이 워낙 많으니까. 전 세계 역사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사는. 그리고 막 동아시아사도 뭐 좀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암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내가 수업을 따라가서 무조건 외워야지 무지성 암기하면 이거 금방 휘발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임팩트를 주려고 자꾸 막 스토리텔링하고 판서도 막 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암기 능력을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학습입니다. 늘 얘기하죠. 역사만큼 반복학습의 효율성이 좋은 과목이 없다고.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억울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해? 솔직히 말해봐. 영어 단어장 들고 다닌 것만큼의 열정이었으면 역사 과목 다 외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영어 단어장. 뭐 할 때 영어 단어장. 뭐 할 때 영어. 그렇잖아. 영어 단어 외우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것보단 적습니다. 그러니 반복하려고 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다음. 사료 해석을 위한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사료 해석을 위한 연습인데 요거랑 같이 보세요. 연계교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연계교재 저는 꼭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한 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탐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계교재를 안 풀고 수능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풀어야 돼. 거기에 사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돼. 그러면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 잘 봐. 사료 해석을 제가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선지를 가려보세요. 5개 선지를. 5개 선지를 가려. 그러면 제시문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거 아니야? 제시문을 가지고 밑줄 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합시다.
가 국가는 내가 금방 고를 수 있는데 그러면 짐이 말하건대 때 그 짐을 밑줄 그 짐이 누군데? 그럼 너희 나라라고 해서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딘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짐이 이곳에 도착해서 가 국가 너희 나라에게 뭐라 하니 이곳은 어딘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거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되게 지루하거든요. 혼자 하기 되게 좀 지루하고 잘 안 돼요.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총평을 보시는 분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할 수 없잖아. 안타깝잖아. 저는 그냥 제가 수업을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팔짱 끼고 앉아서 보면 다 알아. 끄덕끄덕끄덕끄덕. 맞아 저거지. 근데 이번 시험 겪어봤죠. 생전 처음 보는 사료를 봤을 때 내가 혼자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분석해 보셔야 돼요.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형광펜을 칠하든 빨간 펜을 칠하든 검정색을 칠하든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럼 이건 누군데? 이거 어떤 상황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그렇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되게 지루한 작업이에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주제 특강인데 그건 뒤에 가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다음 개념 강의를 다시 듣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지금 6월 달이에요. 벌써 이제 6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6월 달인데 개념 강의 다시 듣는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개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개념도 끝났고 연표도 끝났고 제 커리 기준이야. 문제풀이도 이미 끝났고 또는 늦게 시작해서 이제 개념 끝났는데 좀 불안합니다. 다시 듣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봐봐. 어디 갔어? 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 써놨구나. 뒤에 써놨구나. 일단 국영수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사탄 과목 공부하는 걸 좀 뺏어와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부족한 걸 수도 있잖아요. 좀 뺏어 오셔야 되고 30분이라도 뺏어 오시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개념 강의 다시 듣지 않다 보니까 뭘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뭘 할까요 이제? 그럼 물어보지. 개념 들었어? 네. 연표 들었어? 네. 그럼 문풀 넣어서 문풀 아직 안 들었대. 기출문제 풀었어? 뭐 땡땡 텅 하고 풀고 있어요. 이러고 있대.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 봐. 그럴 때는 수능 특강을 아직 안 푸셨으면 수능 특강에 나오는 개념과 문제 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개념 강의에서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만약에 전 수특까지 다 풀었는데요. 그럼 기출문제 풀어도 돼요. 많이 푸세요. 사설 문제 풀어도 돼. 문제를 풀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티가 납니다. 그 티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한 노트나 뭐 개념책이 있을 거 아니야. 읽어봐.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부분만 따로 보는 거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보는 건 좀 비추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뭔가 이제 불안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단락을 나눠서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동아시아 사면 명청시기를 묶어서 듣는 거야. 아니면은 송원시기를 묶어서 듣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단락으로 들어야지 한 강 듣고 오늘 다 했지. 또 하나 듣고 다 했지. 그러면 끊깁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 덩어리로 돼 있잖아. 왕조별로 제가 수업하잖아요. 그렇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평 잘 봐야 돼요. 구평 잘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인별로 상담을 하러 오거나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한테 그 친구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구평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보면 잘 본 대로 술렁 푸고요. 못 보면 못 본 대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잘 하시고 6평 끝났습니다. 마음가짐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9평을 잘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6평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내가 4월달에 과목 바꿨으니까. 내가 5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합리화가 되거든. 전 1월부터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국영수 하느라고 조금 소홀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자꾸 합리화시켜. 근데 9평은 안 돼. 뭐 6평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9평은 안 됩니다. 9평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잖아? 불안해서 그 이후에 탐구하겠다고 국영수에도 좀 소홀해지고요. 뭐 그렇게 됩니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9평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잖아. 9평을 목표로 여러분의 이제 학습 방향을 잘 설정하세요.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선택 과목을 바꾸고 싶은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진짜로. 특히나 이제 이과에서 이게 과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찾아오는 과목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정해져 있는 과목이 또 기숙에서도 찾아와서 막 거의 막 자정 때까지 막 상담하고 뭐 어제도 막 상담하고 막 그랬거든. 어떡할까? 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우리 역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총평 보시는 분들은 역사 하시는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야, 나 바꿀까? 뭐라고 할래? 하지 마. 보통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하고 싶어 한대요. 바꿔야 되는지 고민 중이래. 그럼 나 뭐라고 하게? 일단 제가 물어봐야죠. 해 마라가 아니고 그 친구의 상황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가 다 모르니 일반적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내신 공부를 통해서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6편 끝나고 지금 바꿔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다 휘발되고 다 복잡복잡해가지고 날라갔어. 근데 다시 공부하잖아? 이거였지. 맞아. 나 옛날에 들었던 거 기억나. 아, 맞다. 옛날에 학교에서 이거 내신할 때 그거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아, 이거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디 가지 않는다니까? 어딘가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거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공부하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 전혀 노베이스인 줄 알았거든? 해보니까 내가 아는 게 튀어나와.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이 있어.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과목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바꾸셔도 충분히 만점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현장 강의 얘기를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 현장을 꼭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게 누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는 건데 어떤 친구는 벌써 한 3, 4년 됐죠. 제가 센터너스를 출강하고 있을 때 그 경남 창원에 사는 친구가 1시간 반 걸려서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동아시아사를. 신기하지.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창원에서 왔대. 오지 마. 취소하고 다음 주에 오지 마. 또 왔어. 왜? 했더니 그 친구 피셜이야. 그날 제가 토요일날 수업했거든요. 센텀에서. 토요일날 수업해서 창원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자기는 그날이 쉬는 날이래. 듣고 싶은 음악 들으면서 오고 팔짱 끼고 오고 풍경 보고 이러면서 되게 편하게 온대요. 그럼 뭐 졸기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랑 같이 멀리서 오니까 밥 사주잖아. 밥 먹고 수업하고 집에 가면 그냥 그날 기분 좋고 그게 힐링의 타임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그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그 창원 친구가 6편 끝나고 바꿨습니다. 이과 했는데 한 과목만 동아시아사로.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웅쌤이 좋아서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바꿨는데 그 친구가 만점 받았고요. 되게 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멘탈 관리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야 이거 오래 못 간다니까. 정말 그냥 일상의 하루 그냥 정말 편안한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즐겁게 공부하다 보니까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꼼꼼하게 공부했습니다. 바꿔서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민해야 되는 건 여기죠. 완전 역사를 처음 해보는 경우. 완전 역사. 물론 방금 얘기했던 창원 그 친구도 역사 처음 했지만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기마다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내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그 열정과 시간 투자만큼 기존에 공부했던 과목에 투자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효용성을 따져보셔야 돼. 그러니 이렇게 지금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공부했던 선생님한테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응? 꼭 상담 받아보시고 선생님 제가 A라는 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 과목을 언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수업도 이렇게 들었고요. 제가 문제도 이렇게 풀었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틀렸고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목 바꿔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게 혼자 고민하면은 내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불안해.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나 같은 사람한테 강사라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뭔가 전문가의 좀 냄새가 좀 나잖아. 물어봐. 권위에 기대는 거야. 자,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뒤에 가서 그 얘기 또 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근데 이게 일주일째 내가 안 나. 뭐 그렇다고 합시다. 막 기침도 나오고 막 열도 나오고 계속 그래. 일주일째 안 나. 어디 아픈가? 이상한가? 내가 진맥 보고 나서 내가 약 먹고 있는데 안 나. 불안하지? 어떻게 할래? 병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무슨 감기입니다. 무슨 약 드세요. 편안해지잖아요. 약 먹으면 낫겠구나. 똑같아. 공부도 불안함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 효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요걸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가지고 과목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일단 역사에 오기 전에 그 원래 과목쌤이랑 상담부터 해보세요. 원래 과목쌤이랑 상담부터 해보시고 그런 뒤에 그렇게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역사 과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잘 봐.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가 있죠. 동아시아 세계사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전 노베이스라도 아예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재밌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둘 다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이건 솔직히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지금 여기에 와서 두 과목을 동시에 바꾼다? 이거는 진짜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국영수. 요즘엔 국수형이라고 한다면서요? 국수형의 실력에서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요거. 왜냐면 국영수를 여러분 이제 보통 공부를 할 때
오전에 이렇게 재수생 기준이야. 뭐 고3들은 학교 생활이 있으니까 오전에 국어 공부하고요. 그거 끝나면은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 조금 하고요. 점심 먹고 나면은 수학, 영어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탐구하고요.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보통. 아침엔 국어 하잖아.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일정한 그 수준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중이야. 그러면 바꿨을 때 그 시간을 일부 뺏어와가지고 탐구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국영수가 불안해가지고 이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조금 쉬울 때는 확 잘 보는 것 같더니 조금 어려우면 확 떨어지고. 그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 국영수가. 그럼 국영수가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과목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되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나는 여러분들이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역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의 실력 점검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과목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역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원래 재밌어 했다. 배경 지식이 있다. 하셔도 만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플러스 그럼 이 이후에 그러면 제가 바꿨습니다. 6평 이후에 그 과목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Q&A도 이렇게 우리 조교생들도 얘기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꿨다.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바꾸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야. 바꾸고 난 이후의 공부법은 이제 뭐 따로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개념부터 개념, 연표부터 다 들으라고 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9평 잘 봐야 돼요. 진짜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과목을 바꾸시는 분들 9평을 수능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만약에 9평을 봤어. 근데 과목 바꾸고 좀 있으면 이제 9평이거든. 6평 끝났네. 자, 6평 끝나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잘 생각해봐. 붕 떠가지고 어영부영 시간 지났네?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 6평 끝나고 나니까 괜히 그냥 보상 심리 때문에 하루 놀기도 하고요. 6평 끝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붕 떠가지고 이게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 눈 깜빡해봐. 7월달이야. 선생님 너무 더워요. 깜빡해봐. 여름방학 끝났어. 9평입니다. 금방 갑니다. 그러니 그 9평을 수능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9평을 잘 못 보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9평 끝나고 나면 괜히 바꿨나? 어떡하지? 9평 다시 돌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야. 그러니 한 번 바꾸고 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거든. 한 번 바꾸면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돼. 신중하라고 고민을 오래 하라는 거 아닙니다. 고민은 늘 얘기했죠. 제가 예전 캐스트도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깊이 있고 짧게 하는 겁니다. 고민은 길게 하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게? 몰라. 뭐 되겠지 뭐. 이렇게 돼. 진짜야. 나도 그런 경험 있거든. 고민은 깊이 있게 찾아보고 빡빡빡 한 다음에 딱 끝!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여기 머물 수밖에 없어. 오케이? 보시고 하나만 더. 그렇다면 제가 선택 과목을 바꾸는데 역사로 바꿀지 다른 사탕 과목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찍먹해보는 거야. 어떻게? 이번 6평이 역사 기준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러니 역사 문제를 무지성으로 풀어보세요. 무지성.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풀어봐. 막 풀어. 많이 틀리겠지. 틀리라고 풀어보는 거야. 틀려보고 나서 해설 강의 보세요.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저런 연도를 다 외워야 되는 거구나. 야, 저렇게 사료 해석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찍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오래 하셨고 공부 방법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찍먹해보고 해설 강의 들으면 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 중에 내가 뭔가 고민 중이다 하면은 그 과목들을 몇 개를 한번 골라서 찍먹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고 했던 이야기도 많지만 일단 일반적인 얘기만 이렇게 합시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자,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6평 끝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붕 떠서 지금까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잘 보면 잘 본 대로 뭔가 이쯤 하면 내가 좀 실력이 완성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럼 6평 잘 못 보잖아? 그럼 거기서 못 보고 나면은 해야지가 아니고 나 해도 안 되나가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게 자꾸 무너집니다. 잘 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나 피디님밖에 안 보이거든, 지금. 카메라랑. 그렇다고 내가 피디님이랑 지금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 했던 이야기, 아이들마다 했던 얘기 굉장히 많은데 가볍게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 와서 너무 큰 각오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저는 6평 끝나고 나니까 안 되겠어요. 9평 때까지 꼭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너무 크고 너무 부담되는 각오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각오를 하고 2, 3일 더 반짝 열심히 하잖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각오가 기준선이 돼가지고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본인한테 실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너무 큰 각오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기로 했고 승부시간 몇 시간 찍기로 했고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틀어져. 그럼 자꾸 자책합니다. 응? 그러니까 멘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상처 주지 않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거야. 내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무 큰 각오로서 기준 좀 높여놓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거든. 아이들마다 환경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이 아니고 학원 등원하고 등교하고 그래서 내 하루 일과를 쭉 한번 돌아봐. 여러분이 일반적인 하루 일과를 돌아보세요. 저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저도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씻고 나와서 뭐 먹고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게 보통 12시 반 1시야. 어제도 이제 1시에 우리가 조교쌤들이랑 줌 켜가지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서로 이제 줌 공했거든요. 나는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루틴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몸이 하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부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거야.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또 밥 먹어요. 그냥. 요 습관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겁니다. 각오를 하면은 그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실망을 하는데 습관이 되면은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반짝 머리 정신 차리잖아. 나 공부 오늘 열심히 했네? 이야, 뿌듯한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이야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래야 끝까지 밀고 간다고. 끝까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모의고사 이후에 불안감을 떨쳐내는 방법. 자,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국수, 영사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요즘엔. 사탐, 과탐 이렇게 얘기하나? 저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언수사과의 시절이었지만 그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상담 받으세요. 잘 봤어도 상담 받으시고요. 못 봤어도 상담 받으시고 유평에 대한 리뷰 받으세요. 코멘트 받으세요. 그래야 불안감을 떨쳐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내가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진단받고 내가 뭔가 몸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꼭 상담받으시고 교과적으로 공부 방법을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갈지를 꼭 한 번은 점검 받고 가시기를 그렇게 떨쳐내고 가야 9평 때까지 밀고 가고 지금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9평까지 밀고 가셔야 돼. 쭉 가서 9평 가서 다시 한번 점검 받는 거야. 시험으로. 점검 받고 나면 그때 가서는 6평 끝나고 내가 이렇게 공부 방향을 이렇게 틀었더니 잘 나왔네. 수능 때까지 밀고 가야지. 6평 끝나고 내가 공부 방향을 이렇게 바꿨더니 조금 뭔가 부족했네. 그럼 수능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가서 또 점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멘탈 관리는 뭔가 몸을 더 열심히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것을 두되 불안함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털어내셔야 됩니다. 불안함을 털어낼 수 있는 거는 권위에 기대는 거야. 다음, 긍정의 힘을 믿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 아니죠,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캐스트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저 거기 가서 멘탈 케어 특강할래요 했는데 다 거절당해서 저는 안 불러주는 강사구나 해서 이게 쭈구리가 되어 있는데. 진짜 있어. 이게 카메라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데.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못 믿겠잖아? 내가 그대를 믿을 테니까 여러분은 나를 믿으세요. 오케이?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긍정의 힘은 존재합니다. 믿어보세요. 사이비 좀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동사사랑 관련된 총평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가볍게만 설명해 볼게요. 일단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념 강좌를 들으시되 한번 이미 다른 강좌든 뭐 제 강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개념이 끝났으면 굳이 개념 다시 듣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찍어서 골라드세요. 다음, 연표 특강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개념은 들었는데 이게 저랑 수업 안 하신 분 기준이야. 저랑 수업 안 했는데 개념을 다시 듣습니까? 아니요. 왜요? 연표를 가지고 들으셔도 됩니다. 빠른 배속으로. 왜? 개념에서 중국사 한 판, 한국사 한 판, 일본사 한 판 썼던 거를 연표에서는 한 판에다가 중국, 한국, 일본을 한꺼번에 쓰거든.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자꾸 물어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왜 몰라? 그리고 연도 외우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연표 특강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짧으니까 빠른 배속으로 쭉 해서 빠르게 보시다 보면 개념도 복습이 되고 연표도 외울 수 있다. 추천합니다. 다음, 문제풀이 강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 건데 이게 기출문제 집이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수업용 교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용 교재를
주제별로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풀이를 해드려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내가 자꾸 실수한다. 나 분명히 개념은 정리했는데 문제풀이가 잘 안 된다. 한번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혼자 문제 풀고 해설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사고방식을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하는 것과 여러분 거를 비교해 보는 거야. 아, 웅쌤은 저렇게도 보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도 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 보시고. 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 이제 6월 개강했죠. 5주컬이라고 했고요. 주제별로 살펴보는데 제가 단언컨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데 그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없다고 하면 또 이제 뭐 그렇다고 하니까 어려운 주제사 특강입니다. 주제별로 봐요. 특히나 지리통합형 문제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세계지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도를 쫙 펼쳐놓고 나서 이제 주요 이제 뭐라고 해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미 1주차 동아시아사는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했거든.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로 보는 세계사,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또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영국이 다 흩어져 있잖아. 영국이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싹 다 긁어부어서 그와 관련된 사료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사 속에 있는 영국사, 영국사, 프랑스사, 러시아사, 미국사, 에스파냐사, 독일사 이런 거 다 해요. 그리고 조약사, 문화사, 경제사 다 합니다. 주제별로 묶어놨습니다. 이젠 통시대적인 흐름이 아닌 주제별로 묶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 나중에 이제 OT 보시면 돼요. 제가 OT에다가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플러스 연계교재 내용도 충분히 반영합니다.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수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넣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 연계교재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그 사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넣어서 필요한 내용들 제가 설명드려요. 다음. 자,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압축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동사는 4주고요. 세계사는 5주로 하는데 세계사의 5주 중에 중국사랑 일본사는 사전 촬영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리 찍어놔요. 왜냐면 여름방학 특강 4주밖에 안 하거든. 현장에서. 현장 버전이야. 4주 동안에 세계사를 어떻게 끝내? 안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사는 4주는 현장에서 1주는 사전 촬영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제 다 정리하는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교재도 얇아요. 단거나 시키기 좋아. 이 교재는 단거나 시키는 거야. 그래서 개념과 연표와 지역과 그 다음에 연계교재 내용까지 싹 다 해서 압축 총정리하는 게 압축 특강이고 마지막에 이제 9평 전후에 아마 9평 끝나고 나서가 될 건데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할 겁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출제하죠. 어디서 뭐 받아오는 문제도 아니고 누구한테 의뢰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자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빌려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맨날 이건가 저건가 찾아봐. 진짜야. 진짜로. 제가 이제 조교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브이로그 찍을 수도 몰라요. 응쌤의 파이널 제작기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혼자 이게 뭐지? 뭐 졸고 찍을지도 몰라.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제작합니다. 이게 왜 강조한다? 내가 왜 그 주제를 선택했게? 내가 왜 그 사료를 가지고 왔게? 왜 내가 이 타이밍에 이 문제를 낼게? 여러분 이거 몰랐지? 이 교과서에 숨어있다. 내가 이거 몰랐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회차 해설하는데 거의 1시간만 2시간까지 걸려요. 꽤나 오래 하거든. 파이널 모의고사의 적중률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모르죠? 모르죠. 안 들으니까. 진짜로. 재석 들으시는 분들 제가 맨날 그러잖아.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 몰라. 아쉽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나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 것이다.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합시다. 길고 길었던 총평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지나간 시간보다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젊잖아요. 내가 만약에 80이나 90 정도 되는 노인이야.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면서 그 시간을 회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여생을 좀 웃으면서 지낼 건데 우리는 아직 10대고 20대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꼭 수험생활이 아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어야지. 젊으니까요. 그러니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9평 그리고 수능까지 준비를 잘 하시고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미리 겁먹지 맙시다. 그리고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충실하면 되고요. 고민이 되는 거는 빨리 털어내고 정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쌓여서 여러분이 그만큼을 쌓아놓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고요. 늘 그랬듯 저는 긍정나무를 잘 키우면서 긍정열매를 준비하고 있으니 긍정힘을 믿어보시고 여러분을 제가 긍정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총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